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창 열어보고 속 뒤집어진 적 있죠? 아니, 분명히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는 반도체 업황 최악이다. 삼성전자 망한다. 하이닉스 적자가 조단이다 하면서 무서운 소리만 하길래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던졌더니 이게 웬걸? 내가 팔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직 상승을 하네. 생각만 해도 자다가 이불발로 찰노릇이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구나 싶으시죠? 어제 상담실에 찾아온 60대 은퇴자 철수 씨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를 7만 5천 원에 들고 있다가 6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잠도 못 주무시더니 최근에 7만 원 근처 오니까 아이고 본전이라도 찾자 하고 다 파셨답니다. 소장님, 이제 발 뻗고 자렵니다 하시는데 제가 그분 보고 혀를 찼어요. 그 던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입 싹 씻고 다 받아먹었다는 거. 이거 아세요? 개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외국인들은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바구니를 꽉꽉 채우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하하,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금융권과 대기업 재무팀에서 40년 넘게 오로지 돈 냄새만 맡고 살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나노경제연구소라는 작은 상담실을 운영하는 나노 소장입니다. 잔머리 하나는 기막히게 돌아가서 나노라고 불러요. 제가 1997년 IMF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바닥에서 별의 별꼴 다 봤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때기가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IMF 때 은행 재무팀 한복판에서 국가 부도의 공포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는 항상 똑같은 얼굴로 오지만 기회는 항상 변장을 하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던질 때 조용히 삼성전자 주식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하하, 말해 뭐합니까? 자산의 앞자리가 바뀌었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텅 빈 계절을 채우는데 조금이라도 약이 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저 같은 노랭이 원숭이가 이런 이야기 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이닉스 20만 원 넘었는데 들고 계세요? 아니면 15만 원에 무서워서 다 파셨나요?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노소장 이름 걸고 시원하게 해결책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버린 개미들이 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지 시장이 숨기고 있는 5가지 진실을 깊은 내용으로 꽉꽉 눌러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즉 계절이 어디쯤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한겨울에 반팔 입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주식시장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고 낙엽지는 가을을 지나 혹독한 겨울이 오죠. 반도체는 특히 이 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반도체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 간다, 하이닉스는 적자가 수조 원이다 하는 뉴스만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겨울의 끝자락. 동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다들 집 밖으로 안 나오죠? 주식도 똑같아요. 무서워서 다들 던진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일까요? 이제 막 해가 뜨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의 중반입니다. 에이 소장님, 벌써 꽃이 다 피었는데 무슨 봄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금미라는 놈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고 기업들이 어라 반도체가 모자라네 하면서 다시 주문서를 넣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숫자가 그래요. 재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건 이미 논쟁 끝난 사실이에요. 다만 이번 봄에는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하나 더 달려서 봄바람이 아니라 태풍급으로 불어오고 있을 뿐이죠. 지금은 비싼 게 아니라 더 좋아질 것을 시장이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 구간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예전만 못하다,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는 소리 들으면 가슴 아프시죠?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성장주라기보다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봐야 합니다. 즉, 최악의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철수 씨처럼 7만 원 근처 오니까 홀랑 다 파셨다면 제가 딱 한마디 할게요. 철수 씨, 이제 막 병원에서 퇴원해서 근육 키우려는 사람을 다시 침대로 돌려보낸 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상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메모리 업황 회복은 이제 확정된 흐름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예요. 디램 가격 상승 시작됐고 낸드도 바닥 탈출했습니다. 이건 이미 논쟁 끝난 사실입니다. 둘째, 문제는 AI용 메모리인 HBM에서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건 맞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도 아직 제한적이죠. 이 때문에 주가가 무겁게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셋째, 삼성은 AI 때문이 아니라 업황의 정상화만으로도 올라갈 자리가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주가가 무겁다고요? 무거운 만큼 한번 방향을 틀면 그 힘이 엄청납니다. 실적은 바닥에서 회복되고 있고 기대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좋치는 건 확실한데 AI 주도주는 아직 아니라는 한 줄 정의가 딱 맞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리업 재무팀에서 반도체 공장 세운다고 대출받으러 오면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슈퍼사이클 때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자산의 반위를 바꿨습니다. 삼성은 그런 저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턴어라운드 할 때가 가장 매력적이죠. 세 번째로, 그럼 하이닉스는 왜 저렇게 무섭게 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옛날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AI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체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AI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현재 상태, 핵심 3가지를 볼까요? 첫째,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니까요. 이건 마치 금광을 캐는 시대에 청바지와 곡괭이를 독점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가 AI 광풍인데 그 광풍의 길목을 하이닉스가 딱 지키고 앉아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실적 성장 속도가 삼성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적이 기대를 끌고 가는 구조죠. 제 상담 고객 중에 40대 워킹맘 지영 씨는 하이닉스가 15만, 원일 때 너무 비싸서 못 샀다고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이 넘으니 소장님,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들어가야 할까요? 묻더군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영 씨, 지금은 돈을 빌릴 때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왜 오르는지 그 본질을 공부할 때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이 기대를 끌어올리는 구조예요. 비싸 보인다고요? 아니요. 계속해서 비싸야만 하는 이유가 자고 일어나면 생깁니다. 셋째, 그래서 하이닉스는 완전한 성장주입니다. AI 메모리와 거의 직결된 회사라는 한 줄 정의가 딱 맞습니다. 네 번째 진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미랑 외국인의 엇갈린 행보를 보세요. 우리 개미들은 항상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무서워서 던집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탐욕을 이기기 때문이죠. 주가가 오니까 아이고 살았다 하고 다 파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던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입 싹 씻고 다 받아먹었다는 거 이거 아세요? 숫자를 보세요.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넘나들 때 외국인 지분율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개미들이 역대급으로 매도할 때 외국인 보유율은 최고치를 경신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20만 원 넘는 주식을 살까요? 제가 은행에서 큰손들 돈 굴릴 때 보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시장이 시끄러울 때 안 삽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 무섭다 할 때 조용히 담아요. 그리고 개미들이 환호하면서 뛰어들 때 슬쩍 나갑니다. 지금 개미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버리고 떠났다. 이건 역설적으로 진짜 상승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2년 뒤, 3년 뒤의 세상을 보고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슈퍼사이클의 차원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반도체는 진짜 다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팔릴 때 반도체가 나갔죠. 근데 지금은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일반 서버의 수십 배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AI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메모리는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 확인해 보세요. 반도체 주식 한 주도 없으신가요? 나는 무서워서 현금만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를 플랫폼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겁니다. 열차가 너무 빨라 보인다고요? 목적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메모리 상승은 확신, AI 지속성은 아직 베팅 상태입니다. 틀리기 어려운 방향이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나노 소장이 제안하는 필승 전략 3가지만 딱 들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무조건 한 번에 들어가는 자리는 아님입니다. 첫 번째 전략, 성향별 비중 조절과 역할 분리입니다. 틀리기 어려운 방향, 타이밍이 중요한 구간에서는 비중이 핵심이죠. 나는 간이 작아서 밤에 잠 잘 자는 게 최고다 하시는 보수형 분들은 삼성전자 80, 하이닉스 20으로 가세요. 삼성은 든든한 맏형이라 하방 방어력이 좋고 안정 우선입니다. 안정형, 성장형 혼합을 원하시면 삼성 60, 하이닉스 40을 추천합니다. 삼성은 하방 방어, 하이닉스는 상승 수익을 가져갑니다. 반대로 나는 수익률 한번 제대로 뽑아보겠다, 변동성 감당 가능하다 하시는 공격형 분들은 삼성 40, 하이닉스 60으로 가십시오. AI 베팅형이죠.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크지만 그만큼 오를 때 짜릿합니다. 제 고객 중에 한 젊은 친구는 하이닉스의 비중을 높여서 이번에 차 한 대 값 벌었더군요. 물론 그 친구는 떨어질 때 견딜 배짱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은 덜 먹고 편하게, 하이닉스는 더 먹고 불안하게 가는 겁니다. 항목별로 비교해보세요. 안정성은 삼성이 높고 하이닉스가 낮습니다. 상승폭은 삼성이 중간, 하이닉스가 큽니다. 리스크는 삼성이 낮고 하이닉스가 높아요. 타이밍 민감도는 삼성이 낮고 하이닉스가 매우 높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안정은 삼성, 수익 극대화는 하이닉스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 절대 몰빵 매수 금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전액 넣지 마세요. 제가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 보니까 현금을 쪼개서 쓰는 귀신들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좋다고 한 번에 다 넣으면 내일 1%만 빠져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못 버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3단 분할 매수입니다. 현재 위치를 투자 언어로 볼까요? 삼성전자는 초입, 중간 초입입니다. 반등 시작됐지만 완전한 상승 초기는 아니죠. 늦지는 않았지만 싸지도 않다는 느낌입니다. 하이닉스는 중간, 중후반 초입입니다. 많이 올랐지만 상승 이유가 계속 추가되죠. 비싸 보이지만 계속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음. 그래도 더 갈 거라고 믿는 구간인 딱 중간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한 번에 몰빵하는 것, 그리고 하이닉스만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방식은 이렇습니다. 1차는 바로 지금 발 하나 담그세요. 2차는 시장이 조정받아서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5%에서 10% 정도 빠졌을 때 담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시장이 예상치 못한 뉴스에 쾅 하고 흔들릴 때를 위해 아껴두는 겁니다. 그래야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방향은 맞지만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전략, 숫자의 감옥에 갇히지 마세요. 하이닉스 20만 원, 너무 비싸. 예전엔 10만 원이었는데 하시는 거. 이거 다 선입견이고 가장 큰 실수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주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안 쓰면 신용카드 해지하고 매일 마시는 비싼 커피 한 잔 줄여서 반도체 주식 한 주씩 모아보세요. 차 살 돈, 가방 살 돈 아껴서 미래의 엔진에 투자하는 거.
그게 바로 가난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대기업 재무팀에 있을 때 보고서 숫자 뒤에 숨겨진 기업의 본질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이닉스 2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통행료를 받는 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거예요. 2년 전 하이닉스가 7만 원일 때랑 지금 20만 원일 때 기업의 가치는 3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 오를지 잠시 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시대는 이미 열렸고 개미들이 떠난 자리를 거대 자본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후는 이미 수급과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메모리 슈퍼사이클 초입에 AI 수요 폭발 기대가 이미 반영 중이라는 점. 이게 팩트입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이었죠. 빚을 줄이고 현금을 모아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무너진 사람들은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바닥에서 다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준비할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겁니까? 삼성, 확실히 좋아진다. 대신 폭발력은 제한적. 하이닉스, 이미 비싸지만 계속 이유가 생긴다. 지금 시장은 메모리 상승은 확신, AI 지속성은 아직 베팅 상태라는 진짜 핵심한 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나노 소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이제 행동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 뒤에서 먼지만 마실 건지 아니면 저랑 같이 시장의 맥을 짚고 앞서 나갈 건지 말이죠. 시장은 공부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그 문을 열어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주식에 펴서 종목 토론방 가서 싸우지 마시고 외국인이란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뭘 샀는지 그 숫자만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뉴스 나올 때 그 행간을 읽으려 노력해 보시고요. 그 작은 통찰과 작은 실행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남들이 한숨 쉴 때 여러분을 웃게 해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겁니다.